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어려워지고 있는 2차 과목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 모셔놓고 공부 방향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잘생긴 순으로 쭉 저희들이 잘생긴 순이라고요? 잘생긴 순. 아 먼저 해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2차의 공부 시기, 1차를 합격하고 난 이후에 맞아요. 2차의 공부 시기. 2차 준비하는 분들, 그러니까 1차 합격한 분들, 이분들이 그 여유를 너무 부리시면 안 되는 게 3월, 4월 시간이 갈수록 훨씬 예민해지고 초조해지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. 2차 수험생들. 지금 이제 1월 지나고 이제 2월 이제 가고 이제 요 시점인데 지금이라도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. 지금 들어오셔서 공부 이제 일단은 시동을 걸고 그다음에 방문각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그 메인 프로그램 중심 프로그램이 3, 4월 아니에요? 3, 4월. 3, 4월 네, 기출 특강이네. 네,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부의 어떤 분위기, 환경, 틀을 좀 만들어 놓고. 자, 그럼 1차 질문은 가능한 빨리 시작해라. 방문과 끊는 순간부터 시작해라. 두 번째는 스케줄. 대부분 2차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맨날 공법책만 들고 다녀. 그렇죠. 2차에 마치 공법이 전부이냐. 그럼 스케줄을 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좀 큰 흐름을 좀 잡아주십시오. 제가 볼 때는 그 공법이 뭐 양이 제일 많긴 하죠. 양이 제일 많긴 한데 이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. 전략 과목은 하나 정도는 잡는 게 좋지 않느냐. 왜냐면 전략 과목이 없으니까 공법을 무조건 많이 해서 공법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굳이 공법을 그렇게 많이 공부해야 될 양은 아닐 수 있으니까 적정 수준 정도만 조금 공부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점수대 자체를 공법 정도는 한 50점, 그 다음 공시세법은 65점, 그리고 중개사법은 80점 정도, 그 정도 어떤 선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궁금한 거. 2차 과목이 4일이란 말이에요. 4일. 그렇죠. 그러면 7일 중에 하루는 쉰다 치고 6일 중에 이틀을 빼고 4일만 공부할 것이냐, 그렇지 않으면 시작부터 그냥 왕창 열심히 한 과목 잡아서 그냥 집중적으로 팔 것이냐,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처음 시작할 때 1월 달에는 한 4일 정도 그렇게 공부하다가 한 3월 달 정도에 시험을 보죠. 보면 분명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나올 거라고요. 그럼 그때 그걸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4일 동안 공부했는데 내가 이 과목이 좀 점수가 났네? 그럼 그 과목만 바로 더 채워놓으면 되는 거죠. 그럼 결론을 일찍 시작하고, 그렇죠.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봐라. 일주일 내내 스케줄 잡지 말고. 일주일 중에 좀 쉬고 싶은 날은 좀 대범하게 쉴 줄도 알고 그렇죠. 사람이 네. 그렇게 해야지. 자, 이제 세 번째가 2차 과목의 출제 경향. 내가 먼저 할까? 예, 그렇게 하시죠. 무조건 잘생긴 순서. 출제 그러면 무조건 더더욱이 형이야. 내가 먼저 해야 되겠네. 2차 과목의 출제 경향이 뭐 자꾸 바뀐다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제 생각은 안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담당하는 이제 등기법, 지적법 그것도 좀 일관성 있게 출제돼요. 지적법은 비교적 평이하게, 등기법은 공법처럼 들쭉날쭉하지만은 또 조금 깐깐하게, 세법이 좀 출제 경향이 바뀌었죠. 건너뛰어서 질문 들으니까 답변 안 되네. 공인중개사로서 알아야 돼. 세법을 요즘에 물어보고 있어요. 공인 중개사로서. 요즘에 세율 그거 안 물어봐요, 별로. 그리고 저한테 단순 와서 암기가 아니다 그 네. 얘기네.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. 적용. 문제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맞어. 적용하면서 점수가 나오는 문제가 거야. 없다? 영화다.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그 본질을 강의하는 곳은 저희 방문각이에요. 세법은 여기까지고, 세법은 여기까지고, 공법은 내년에 또 갑자기 또 어렵게 나올 것이다. 그럼요. 이렇게 네. 예상하신 분 있던데, 그거 맞습니까? 그러니까 공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딱 4년 전부터 패턴은 바뀌었어요. 공법이 단순하게 지문 자체가 짧게 나오는 패턴에서 지문 자체가 길어지는 패턴으로 바뀌었거든요. 그리고 조문 자체를 나오는 패턴으로 또 바뀌었고, 출제 교수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실무 위주로 가는 분들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바뀌면서 약간 까다로워졌는데 그때부터는 경향이 거의 비슷하게는 가요. 근데 단지 이제 뭐냐면 난이도 자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뿐이지. 뭐 법조문 몇 개 대충 외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안 통하는 시험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 들으시면 거기 안에서 바뀐 트렌드는 선생님들이 파악할 거예요. 여러분들 그렇죠. 파악하실 게 아니고요. 초반부터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죠.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. 2차 수험생들 네. 중에서 이제 하나 좀 짚어드려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,
예를 들어서 이제 2차만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과목 중에서 좀 부담스러운 과목이 이제 공법하고 등기법 아니에요? 그렇죠. 자, 요 시점에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그 어려운 과목을 나는 좀 안정적으로 넓고 깊게 공부해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나는 안정적으로 높은 고득점을 얻어서 합격을 하겠다. 이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런데 그거 불가능해요. 시간 여유가 좀 있다고 해서 너무 과목별로 어려운 과목들의 범위하고 어떤 깊이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라. 강의에서 제시해주는 내용 요거를 조금 우직하게 단순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. 아 그럼요. 이 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. 진짜 저희들 공통적으로 강사들이 생각하는 그 멘트입니다.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. 또 어떻게? 아니 시험이 어렵다. 시험이 어렵다. 그러니까 뭔가 깊게 파고 기본서 보고 뭔가 모든 문제집 다 봐야 된다. 이러더라도 못 맞추는 거야. 그래요. 여러분, 맞아요.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틀리지 않으면 기본 틀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다.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렵게 출제가 될 때 2차 과목 전체가 어렵게 출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. 그렇군요. 네, 맞아요. 예를 들어서 2차 과목 시험을 보는데 공법이 되게 편안하게 풀려 그러면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중개사법이 어렵다니까. 이 다른 과목에서 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. 어떤 과목일까? 문제 푸는 내내 생각해야 돼요? 풀어야지. 문제 푸는 내내 아씨 다른 과목 어떡하지? 엄청 생각해야 돼. 그 난이도 안배는 충분히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될 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. 수험생 입장에서는 2차 과목 전체가 다 수월하게 출제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. 맞아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일 열심히 들어야 될 과목이 선생님이 없다 이 자리에. 우리 중개사법. 중개사법 저건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. 네. 아, 기본적으로 중개사법은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셔. 내가 봤을 때 이 세 과목이 문제야. 결론으로 쓸데없이 혼자 자기 주도하던 학생에게 일침 가하면서 끝내겠다. 하는 것만 해라. 안녕.